블록체인.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앞으로 도래해야 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좀처럼 쉽게 다가오지 않는 미지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기술은 여러 분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죠. 매장에서 식료품을 구매하거나 또는 인터넷을 활용해 물건을 구매할 때 발생하는 택배 현황 등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력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이용되기도, 길거리 등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가 주차된 경로를 단 한 번에 파악해 도난이나 분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에 이용되기도, 또 태양광 발전 등을 설비해 놓은 가정집에서 잉여 전기를 거래할 때에도 이 블록체인 기술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네네네. 가정집에 이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네. 그 가정집이 이제 저장소가 있으면 잉여의 에너지를 저장을 할 수 있을 텐데 네네. 그 저장소가 매우 비싼 거죠, 배터리가. 저장소가요? 네, 개인이 사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잉여의 에너지를 어떻게 하느냐, 네. 필요로 하는 가정집이나 회사에 보내주고 그 가정집에는 네. 에너지 코인이 남아요. 에너지 코인이요? 네. 이 에너지 코인을 가지고 뭘 하냐, 은행에 가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마트에 가서 생활 필수품을 구입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토큰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토큰 경제학에서 유틸리티 토큰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유틸리티 토큰이요? 네, 이거는 이제 암호화폐랑 상관이 없고요. 네네네. 그 생태계 내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토큰의 유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응용된 분야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술 자체만 놓고 본다면 미래 사회가 맞이할 혁신적인 기술들 중 하나라는 사실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기술은 사실 얼마 전 세상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에 대해 한 번이라도 들어본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이미 알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이 둘은 같은 게 아닌데도 말이죠. 오늘은 바로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대체 왜 비트코인이라는 가상화폐로부터 고안되고 등장하게 된 것이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과학쿠키와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블록체인 기술이 탄생하게 된 배경, 즉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까요?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가 개발해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온라인상의 가상화폐, 즉 암호화폐를 의미합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프로그래머는 9쪽짜리의 논문 한 편을 세간에 공개하게 됩니다. 사토시는 현존하는 중앙에서 통화의 가치를 관리하는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또는 어떠한 특정한 계기로 인해서 통화 가치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비판하면서, 이는 화폐의 본질인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하게 되었고, 기존 화폐와는 달리 정부와 중앙은행, 금융기관의 개입 없이 개인 간의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한 이상적인 화폐를 만들어내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탄생한 온라인상의 암호화폐가 바로 비트코인이며, 사토시는 탈중앙화 및 신뢰성 강화라는 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선보이기 위해서 화폐라는 익숙한 형태로 이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의 가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를 기존에 이행되고 있는 송금 시스템으로부터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쿠키가 A에게 10,000원을 보내는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쿠키는 인터넷 뱅킹 앱에 접속한 뒤 계좌이체를 실행합니다. A의 계좌 정보와 송금할 금액인 10,000원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OTP 등의 보안 절차를 거쳐 송금에 성공하게 되면 쿠키의 계좌에서는 10,000원이 차감되고 A의 계좌에서는 10,000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는 공인된 금융기관인 은행에 기록, 저장되며 절대 이는 외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는 바꿔 말하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계좌 등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은행이라는 단 하나의 서버를 의미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포인트에 중요한 금융 관련 정보가 전부 기록되어 이 포인트가 소실되거나 해킹이 되었을 때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지점을 우리는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해서, 만약 은행 서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거나 또는 은행의 기록이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면 그 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져 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컴퓨팅 분야에서는 이러한 단일 실패 지점,
즉 소실되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 지점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백업을 해놓는 것, 즉 2중 3중으로 데이터를 복제 또는 분산해두어 단일 실패 지점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은행 또한 이러한 시스템으로 데이터를 온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한 말도 안 되는 일은 웬만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은 수많은 인적, 자본적 소요를 발생시키며 나아가 거래가 일어날 때 반드시 중앙 중개자가 등장하는 이른바 중앙 통제라는 시스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토시는 아주 재미있는 기술적 발상을 떠올리게 됩니다. 만약 거래를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의 거래 정보를 감추지 않고 모두에게 공개한 뒤 누구나 이러한 거래 정보를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생성할 수 있고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서로의 거래 정보를 복사해두고 저장할 수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앞서 이야기한 2중화, 3중화 정도가 아닌 말도 못할 정도로 수많은 장부, 즉 거래 내역이 복제되어 그 정보를 온전히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굳이 중앙에서 데이터를 관리할 필요도, 그리고 자연스레 중개자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 개인 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이상적인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말이죠.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아이디어인 분산 거래 장부입니다. 다시 말해 블록체인은 바로 이 분산 거래 장부를 블록의 형태로 만들어 재화의 이동이 그 재화를 보유했거나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개체들에게 계속해서 블록이 연결되는 형태로 저장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랍니다. 예를 들어 쿠키와 A 사이에서 10,000원이라는 재화가 이동하였다면 쿠키와 A 모두가 10,000원의 이동이라는 정보를 담은 블록을 만들어냅니다. 이후 A가 이 10,000원을 이용해 또 다른 거래자 B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그 정보가 또다시 블록으로 만들어져 쿠키와 A 그리고 B 모두가 해당 거래에 관한 블록을 만들어내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서로의 거래 정보에 관한 블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계속해서 동기화시키고 보관하게 되면 굳이 중앙에서 거래의 정보를 기록할 필요도, 또한 하나의 지점에 기록되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지키기 위한 2중 또는 3중 보호 장치를 지닐 필요도 없어짐을 의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중앙 통제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우면서도 장부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 즉 분산 거래 장부를 이용해 사토시는 탈중앙적 화폐 관리 시스템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토시는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목표, 즉 탈중앙적 화폐 관리 시스템을 통한 개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 및 화폐의 안정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착안해냈고 구현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은 사토시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의 재화와 화폐가 가지는 가치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집단에 의해서 17세기 유럽에서 이루어졌던 튤립 광풍이라는 사건과 매우 흡사한 형태의 투기의 장으로 변모해버리고 말았고, 이 때문에 몇몇 극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는 슬픔을 겪어야만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그 근간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마저 상당히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트코인에서의 실패와는 상관없이 블록체인 기술은 상당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기술임에는 분명하다는 것을 몇몇 기술자 및 컴퓨터 공학자들은 깨닫게 되면서 좀 더 다양한 시도, 다양한 방면으로 이 기술이 적용되어 갔고, 앞서 이야기된 비트코인의 형태, 즉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블록체인인 프라이빗 또는 컨소시엄 블록체인, 즉 하나의 기관 또는 여러 기관에서 조직한 컨소시엄 커뮤니티에서만 열람이 가능한 블록체인을 개발하고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탈중앙이라는 이상향을 버려 구성인원들이 블록체인을 악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거래를 관리, 규제함과 동시에 블록체인만이 지니고 있는 최대 이점인 분산거래 장부는 유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해 현재 한국 IBM에서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박세열 한국 IBM 상무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상무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재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이용되게 될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까요? 시작은 2008년도에 사토시가 이제 논문 페이퍼를 제출을 하고 나서 2009년도에 상용 애플리케이션이 처음 나왔어요. 블록체인 기반의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는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근데 그거는 비트코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든 상용 애플리케이션일 뿐이지. 애플리케이션이요? 네, 결국 블록체인은 뭐냐? 중개자가 없어지고요. 서로 간에 거래했었던 거래 기록들이 신뢰 있게 시스템적인 알고리즘인 네. 합의라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합의. 그러한 거래 기록들이 위변조하기 어렵도록 저장이 되는 구조의 기술을 우리는 이제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는데요. 블록체인은 뭘까라고 보면 5가지 컨셉을 명확히 이해를 하시면 블록체인은 매우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가지요? 네, 첫 번째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예요. 블록체인은 혼자서 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혼자서 뭔가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네. 2명이 있는 네트워크랑 10만 명 이상이 모이는 네트워크의 가치는 훨씬 더 10만 명이 훨씬 더 큰. 가치가 부여가 될 수 있겠죠. 네네. 두 번째는 자산이 있습니다. 블록체인. 자산이요? 자산. 에셋.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되고요. 네네. 또는 우리들 몸에서 나오고 있는 건강 정보들, 저작권, 디지털로 표현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그 이상의 것들.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다이아몬드, 자동차 같은 유형의 자산도 다 포함을 시키는 영역이 블록체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그러면 거래는 어떻게 할까? 거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자들이 있겠죠. 전통시장에 가면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정육점도 있을 테고요. 네. 어류를 파는 어류점도 있을 겁니다. 또는 채소나 과일을 파는 상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소비자들도 있겠죠. 네. 근데 그러한 각자의 참여자들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채소나 과일을 파는 상점은 채소나 과일채도, 과일을 가지고 있겠고 정육점은 고기를 가지고 있겠고. 네, 저는 그걸 사기 위한 돈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러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이 모인 네트워크에서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물물 교환?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거래라고 표현을 네. 하잖아요. 근데 이 거래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마음대로 못해요. 예를 들면 시장에서 정의된 룰이 있겠죠. 네. 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 룰, 돼지고기 100g이 10,000원이다 라는 룰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100원을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는 없겠죠. 없어요. 네. 그러한 개념이 다 블록체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뭐냐? 비즈니스 네트워크예요. 상점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참여자예요. 참여자.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자산인데 네. 이 자산의 컨셉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물물 교환, 즉 거래. 마지막 하나는 당사자들 간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켜놓는 영역들이에요. 그렇군요. 그 5가지 개념이 모여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얘기를 해요. 보통은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의 이제 장점들도 당연히 많겠지만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 블록체인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네. 단점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퍼블릭 블록체인은 익명의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네. 누구나 다 참여를 해요. 그 거래 기록들이 누구나 또 다 열람할 수 있어요. 가 돼요. 그리고 네트워크를 계속 확산하다 보니까 네. 제가 거래한 기록이 순간적으로 다 모든 세상에 있는 참여자들한테 거래 정보가 저장이 되는데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려고 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6개 블락이 만들어지는 1시간 이후에나 네. 전 세계에 다 동기화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은행 거래를 하는데 1시간 이후에나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안 하고 싶죠. 사용하기가 싫겠죠. 네. 두 번째는 나의 데이터가 네. 저장되어 있는데 그 데이터를 누군가 남들이 막 본다라고 하면 네. 그 은행을 이용을 못할 거예요. 뭔가 민낯을 드러내는 느낌?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은 네네. 정말 디센트럴라이즈드 네트워크로 가기 위한 탈중앙화. 그러니까 탈중앙, 디센트럴라이즈. 네. 중간에 개입을 해서 네. 이것들을 조정해줄 수 있는 중재자를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네, 탈중앙화인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인데 네네. 현실과 이상은 또 틀린 거예요. 아예 중개자를 없애고 가면 좋겠지만 네. 결국은 비즈니스 네트워크, 기업들이 하는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거버넌스 바디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 네트워크를 공정하게 만들어주고 네네. 베너핏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리고 또 그 네트워크에 있는 참여자들끼리 만약에 분쟁이라도 생기게 되면 정확한 룰에 의해서 판단도 시켜줘야만이 서로가 그 네트워크를 믿고서 지속 성장 가능하도록 만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퍼블릭에서 시도되었던,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점이나 네. 문제점들을 잘 극복을 하면서
이제 기업에 특화될 수 있도록 네. 개선하고 적용한 것이 이제 기업형 네. 블록체인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형 블록체인은 누구나 다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허가된 사용자만 참여를 하게 되고 허가된 사용자는 그 해당되는 접근 권한에 의해서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네. 못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거래를 요청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이제 제한적으로 갈 뿐만 아니라 확장하기도 쉽고 네. 또는 성능을 빠르게 실시간으로 또 블락을 만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네.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프라이버시 개인의 네. 개인 정보들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들도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 체계 같은 것들이 잘 만들어져야만이 네.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현실 세상에서는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추구하는 블록체인의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기업형 블록체인이 나타나게 되면 네. 개선점이 있을 거잖아요. 기존이랑 다르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블록체인이 이제 필요한 이유는 네. 첫 번째는 시간을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아, 시간의 단축이요. 네, 예를 들면 저희의 이제 국경 간의 무역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수출하는 기업부터 수입하는 기업들 사이에는 내륙의 운송자, 중간에 세관도 있고요. 네. 머스크 같은 물류, 해상 물류 업체들도 있고요. 네. 상대방 국가의 세관, 내륙 운송자, 국가 간으로 가니까 이게 원산지도 증명을 해줘야 되고 운송 서류가 맞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네. 그런 서류들은 이제 세관에서 다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세스가 빨리 끝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 네. 이 아보카도를 실은 배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움직일 때마다 그 이벤트들을 실시간 해당되는 파티들한테 다 공유가 돼요. 그거를 이제 실시간 보고 있으면 언제 가서 대기해서 바로 물건을 실어서 운반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뀔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리드 타임을 오. 훨씬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구나.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트래킹하는 시스템이 네. 블록체인 기술 형태로 네.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두 번째는 네. 우리가 이제 대면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아보카도를 실은 배가 한국에 도착했는데 네. 상대방 국가의 세관에서 네. 그 서류가 허가가 안 나서 네. 아직 도착이 안 된 거예요. 상대방 국가. 아, 문서가 도착을 또 따로 해야 되는군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배에 실은 아보카도를 네. 내륙으로 운송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네요. 비효율적이네요. 되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서류를 디지털화 시키면서 블록체인과 연동해서 안전하게 저장을 하게 되면 네. 해당 당사자들끼리 실시간으로 그 정보를 확인을 하고 아, 서류를 검증을 해줄 수 있겠죠. 그러네요. 기존의 프로세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랑 거래 기록이랑 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거래 기록은 서로 틀려요. 기존의 프로세스. 네. 그럼 분쟁이 생기면 누가 잘못됐는지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증명을 해야죠.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오게 되면 중개자가 없어지면서 거래한 기록들이 모두가 일관성 있게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네.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를 바로 알 수 판별할 있겠네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크들을 확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잡아낼 수 있는. 네. 네가 잘못했구나. 네 네. 블럭이 이상하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 네트워크를 신뢰 있게 확산되어 나가는 거죠.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라는 걸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예, 그 예. 기업형 블록체인 테마가 들어가던데 하이퍼 레저 패브릭이 대체 뭐죠? IBM이 2014년도부터 이제 블록체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때부터 이제 이 기술이 정말 비즈니스에 활용이 될 수 있는지 아, 네. 검증을 하기 위한 이런 프로젝트들을 시작을 했어요. 네네. 근데 2014년도만 보더라도 퍼블릭 블록체인 기술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프로젝트의 결과를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기술 요소들이 필요로 하는데 아, 네. 한계점을 그때 알게 되고 IBM이 2015년도부터 오픈 블록체인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합니다. 기업들을 위한. 기존의 인터넷은 정보를 공유를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가장 중요했었던 게 뭘까요? 기술의 표준화입니다. 아.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전 세계로 퍼지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그쵸. 여러 기업들이 모여서 그 기술을 상호 발전시키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 훨씬 더 표준화로 빠르게 발전하겠죠. 아, 이거 마치 예전에 유럽자 물리연구소에서 월드 와이드웹 개발하는데 네. 그 월드 와이드웹을 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네. 여러 기업들이 참여해서 지금의 현재 인터넷이 구축된 맞습니다. 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네. 되는 건가요? 2015년도 12월 달에 네. IBM이 그러니까 리눅스 재단을 기반으로
하이퍼레저라는 프로젝트의 커뮤니티를 만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IBM은 이제 원년 멤버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개발해왔던 오픈 블록체인 코드를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코드를 기여하게 되는 거죠. 네, 패브릭이다라고 하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패브릭이라는 이름으로 네. 이제 기여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하이퍼레저 프로젝트에는 현재 10개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어요. 뭐 월드 와이드웹의 사례처럼 네. 하나의 그 기업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오픈 소스를 만들어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발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요소라고. 네. 표준화하고 발전시키는 표준화하고 거를 발전. 혼자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같이 함께 네. 만들어가기 위해서 네. 이 리눅스 재단 기반의 하이퍼레저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IBM의 이런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다가 활용한 실질적인 예가 좀 궁금해요. 이제 클라우드 위에 네. 돌고 있는 상용 서비스가 한 100개 이상이 돌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100개 이상이요? 네. 엄청 벌써 많이 적용되고 있네요. 네, 빠르게 이제 가고 있고요. 네네.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트레이드 렌즈라고 하는 국제 물류간 거래 플랫폼이 하나 있습니다. 물품을 실은 화물이 배가 계속 이동이 되잖아요. 네. 그런 이벤트들을 계속 블록체인에 정보를 적용을 시키면서 해당되는 파티들한테 그 정보를 공유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이 배가 어디쯤 오고 있으니까 내가 언제 그 물품을 실으러 나가서 가지고 와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예측이 매우 쉬워질 수 있겠죠. 네네. 두 번째는 또 월마트랑 식품을 추적을 하는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했었어요. 이 돼지고기가 어떤 농장 주인이 키워서 유통이 되고 가공 처리되고 네. 유통이 되어서 월마트라고 하는 판매점에 왔을 때 네. 제가 소비자로서 월마트에 갔을 때 이 돼지고기는 어떤 농장 주인으로부터 이동이 되어서 와서 믿고 먹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든다라고 하면 네. 훨씬 더 믿고 믿고 살 먹을 수 있는. 있겠죠. 네. 우리나라 예전에 한참 쇠고기 파동이 있었을 때 네. 쇠고기 이력 시스템이라고 해서 네. 소고기 네. 계속 조회할 수 있는. 예. 근데 그런 건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앙 관리가 있었던 거였고 그렇죠. 이거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어떤 음식의 이력 네. 시스템은 중앙 관리 없이 이 음식의 상태나 보관 상태 모든 정보들을 블록으로 해서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그렇죠. 적용한 거겠네요. 네. 어떤 트럭 운전사가 몇 도로 이 소고기 패치를 이동하는지도 다 투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됨으로써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IBM이 했었던 푸드 트러스트인데요. 식품 안전망. 네, 푸드 트러스트. 현재 7,000개 이상의 상품이 IBM의 푸드 트러스트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와. 몇 개 이제 좀 재미있는 아이디어 하나 소개를 시켜드려볼게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가게 되면 네네. 의료 처치를 받죠, 의사로부터. 네네. 그럼 의료 처치를 받고 나서 바로 페이먼트를 하죠. 지불을 하죠. 바로 지불하죠. 예. 네.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아웃컴 베이스드 페이먼트 모델이다라고 해서 의사한테 의료 행위를 받고 나서 바로 지불하는 것들이 아니라 네네. 걔가 이제 스마트 컨트랙이 수행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 어느 정도 수치가 올라왔어? 라는 게 확인되고 스마트 컨트랙에 의해서 그 페이먼트가 가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이득인데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죠. 성실 진료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변화하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환경 문제, 윤리적인 문제까지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의 산업들이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투명하지 못할 수 있는 기존의 프로세스를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어서 신뢰할 수 있는 소비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네요. 그거의 중심 기술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다른 산업에 있는 IoT나 이머징 테크놀로지들이 결합이 되면서 훨씬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게 지금의 얘기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선두 기술이라고 하는 거군요. 앞서 그 어떤 크게 3가지 사례 정도 꼽아주셨는데 이걸 들어보니까 이런 기술이 되게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기술을 어떻게 적절하게 이용해야 될지를 사실은 전 소비자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게 될 네. 것 같아요. 네. 뭐 어떤 사례들이 이걸 사용하면 적절할지 뭐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컨설팅 해주는 뭐 그런 것도 있나요? IBM에는 이제 블록체인 랩 서비스라는 게 있고요. 랩 서비스요? 예, 기업들이 블록체인을 뭔가 그 비즈니스 영역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 네네.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이잖아요. 기술이 아닙니다. 모델이죠. 예. 네. 그럼 그 비즈니스 모델을 아이디에이션 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블록체인의 상용 서비스로 갈 거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블록체인 랩 서비스인데요. 아.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 첫 번째는 디자인 싱킹 워크샵을 통해서 디자인 싱킹 워크샵.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뽑아서 아이디에이션 하는 작업들을 해요. 브레인스토밍 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나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것들을 다 정의를 하게 되고 네네. 정의를 하면서 그게 정말 블록체인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야? 아. 라는 검증을 하게 돼요. 아. 그게 네네. 이제 아키텍처 작업들인데 아키텍처 작업. 네, 그게 하고 나서는 실질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서 네. POC나 파일럿 형태로 파일럿 상태로. 네,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음. 그 기간은 2~3개월밖에 안 걸려요. 검증 단계네요. 네. 이게 적절하게 이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렇죠. 검증하는. 실제적으로 했는데 피드백까지 다 받았더니 네. 야 이건 상용화 서비스로서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 계속 확대 나가면 될 테고 네네.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걸 빨리 아, 해보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솔루션을 예, 디벨롭하고 디벨롭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으면 그걸 가지고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서 네. 실험을 해보고 네 맞습니다. 실험의 피드백이 잘 나오면 이제 기업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솔루션이 될 거고 네. 잘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 다른 거 해볼까 해서 다른 걸 또 디벨롭 네.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거죠. 사실 이렇게 쭉 이제 상무님이랑 얘기를 나눠보니까 네.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게 네. 우리 어떤 산업에서 네. 어떤 차세대 산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되게 핵심 기술인 거는 되게 명확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어떤 식으로 적용을 시켜야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네. 적용이 될까요? 우선은 블록체인을 기존에 했었던 기업들로부터 받은 네. 얻은 교훈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블록체인의 성공은 기술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아, 즉, 얼만큼 잘 비즈니스 모델을 그 모델은 결국 뭐냐? 비즈니스 네트워크, 생태계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가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거를 잘 만든 기업은 성공을 한 거고 네. 기술에만 초점하다가 생태계를 잘 못 만든 데는 실패한 사례들이 많았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비즈니스 모델들을 잘 디벨롭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그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 싱킹 워크샵이라든가 네. 이 다 비즈니스 분석을 해서. 모델이 네. 잘 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네. 워크샵을 통해서 계속 빠르게 변화하고 있죠. 그러한 역할들을 이제 IBM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파트너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좀 더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거를 잘 적용을 해서 그렇죠. 그에 대한 어떤 좋은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워크샵 네, 그런 것들을 제공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블록체인, 비트코인이라는 그늘에 가려져서 그 기술적 범용성과 앞으로의 가능성이 상당히 평가절하된 측면이 있는 이 미래 기술, 그리고 그 가능성을 열어줄 오픈소스인 하이퍼레처. 물론 이 기술이 단점이 없는 완전 무결한 기술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이라는 플랫폼을 세계 최강의 네트워크 솔루션으로 등극시켜 주었던 월드 와이드 웹처럼 하이퍼레저라는 오픈소스 또한 앞으로의 블록체인 기술이 만들어갈 새로운 시대의 커다란 연결고리로서 우리의 삶을 보다 친숙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의 장을 펼쳐주길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과학쿠키를 사랑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과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드리며 이번 영상도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또한 어김없이 제 채널에 알람 소리를 듣고 찾아와 주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시청자분들 그리고 특별히 채널 멤버십 구독을 통해 후원해주시고 계신 이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제작되었습니다. 또한 이 영상 시리즈가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고 도와주신 한국 IBM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특별히 IBM과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IBM은 비즈니스를 위한 블록체인을 발전시키기 위해 수백만 개의 오픈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하이퍼레저 초기 멤버 기업들 중 하나입니다. 2016년부터 금융 서비스, 공급망, 정부, 유통, 디지털 저작권 관리, 헬스케어 분야 등 다양한 업계 내 수백 개의 기업들과 협력해 왔으며 실제 상용화된 네트워크들도 운영하고 있죠. 미래지향적 기술인 기업용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앞으로도 IBM은 많은 투자와 기술 개발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니 기업용 블록체인의 미래가 어떻게 세상을 혁신할지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번 에피소드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과학을 쿠키처럼. 그래서 이제 LHC 쪽은 아마 들어보셨겠지만은 네네. 이제 우리가 힉스 발견하고 나서 네. 이제 아직 표준 모형은 힉스 발견으로 완성이 됐다고 하지만은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아직까지 보면은 우리 그 지구가 네. 은하계에서 그 돌고 있는 속도가 초당 얼마씩 돈지 아세요? 지구가 은하계에서요? 예. 은하계면 이제 예. 구수자리 알파별을 중심으로 보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초당 200km. 그러니까 똑딱 하면 대전, 서울에서 대전까지 이렇게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려면은 태양 질량만 딱 보면은 네. 태양 질량하고 장반경. 예, 장반경 그거만 알면 도는 속도가 그대로 다 나오거든요. 네네. 이게 장반경에 스퀘어 루트로 이렇게 다 떨어지는 게 그대로 다 나와요. 네네. 그래서 마치 제가 말씀드린 네. 마하 1000의 속도로 돌고 있으면은 네. 우리 은하계 안에 들어있는 그 별들의 질량이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계산해 보면은 별들의 질량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질량보다 네. 한 3배 이상 많죠. 3배 이상. 예. 저기 그래서 이제 근데 그래서 그럼 안 보이는 그 질량이 어디로 갔느냐.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나온 게 암흑 물질. 물질. 예. 근데 이제 그 암흑 물질이 그런 입자로 돼 있는 거냐, 아니면 뭐 다른 형태냐.